99%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매일 곁을 스치듯 지나는 사람 하나의 선택입니다. 바다는 배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가라앉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즐겨 말하던 그 비유처럼 당신의 삶을 침몰시키는 건 세상의 파도가 아니라 곁에 사람을 고르는 작은 부주의일지 모릅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던져봅시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조금씩 구멍을 내는가? 인생은 항해입니다. 항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타는 사람의 마음결입니다. 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짜 북쪽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현대의 초창기,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정주영은 계약서보다 먼저 사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실론체는 한 번 잃으면 끝이다. 이 말은 사업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삶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칙의 첫 번째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겉으로는 웃음이 따뜻하지만 시간 앞에서 미소보다 먼저 녹아내리는 태도. 그 가벼움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의 시작입니다. 왜 약속 하나가 그렇게 큰가요?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존중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한 장을 접었다 펴면 자국이 남듯 약속을 한 번 어긴 관계는 다시 펴도 결이 거칠어집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바빴어.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자물쇠 하나가 달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대화의 문이 덜 열리고 기회가 덜 흘러 들어옵니다. 삼성의 초석을 다진 이병철은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헐값에 내다 팔면 이자는 불신으로 붙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녀, 처음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3번의 작은 약속이 흐트러졌습니다. 만남 시간 10분 지각, 중요한 날에 잊힌 메시지, 다음에 해줄게로 미뤄진 도움, 모두 사소해 보였지요. 하지만 사소함이 쌓이면 패턴이 됩니다. 패턴은 성격을 드러내고 성격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자기계발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을 지키는 힘은 실행 근육입니다. 근육은 써야 커집니다. 잔약한 실행 근육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파도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이 꿇리는 순간 당신의 배까지 흔들립니다. 성공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약속 습관은 2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바꿔봅시다. 패턴 인터럽트.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정확히 017롱크빌 문을 열고 077원 10회에 닫힙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미안 10분만을 입버릇처럼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심코 미래의 문을 닫는 조력자입니다. 반대로 5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가능성을 열쇠처럼 열어줍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와 돈 런던 신뢰의 뒤를 따라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신용 점수입니다. 신용은 자본의 언어이고 자본은 기회의 언어입니다. 감정의 문제도 겹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종종 감정으로 논리를 덮습니다. 어제 힘들었어. 오늘은 그냥 공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감정 핑계는 책임의 근육을 위축시킵니다. 이건희는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의 무대라 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 책임 근육이 쇠약한 사람은 결정을 미룹니다. 미루기는 곧 손실이고 손실은 결국 당신의 몫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미루기를 대납하고 있지 않나요? 명언은 짧고 인생은 깁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바꾸는 건 늘 짧은 문장입니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약속은 사랑의 언어이자 부의 계약서다. 사랑은 시간을 공유하는 기술이고 부는 신뢰를 축적하는 기술입니다. 약속을 쉽게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도 쉽게 소비하고 신뢰도 쉽게 소모합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시간은 줄어들고 당신의 자신감은 닳아 없어집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나오는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지속을 산산이 부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학벌도 직함도 재산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무시하면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번 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밝고 성실해 보였지요.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약속을 무심코 어겼습니다. 회의 시간에 늦고 거래처에 보낸 서류를 깜빡 잊고 중요한 계약 조건을 임의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바빠서 그랬어. 별일 아니잖아. 그러나 별일 아닌 그 한마디가 결국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거래처는 떠났고 직원들의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허무뿐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미래와도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신뢰는 단단한 철 같지만 깨질 때는 유리보다 더 쉽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삼성 창업자 이병철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신뢰다. 신뢰 없는 돈은 오래 가지 못한다. 실제로 삼성은 초창기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거래처와의 신뢰를 우선으로 지켰습니다. 납품이 늦어질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지켰고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했습니다. 그 철저함이 결국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한 초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의 사람은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작은 것에서 더 철저한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큰 기회를 맡길 수 있는 자격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반드시 당신을 배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일상 속 예를 들어 봅시다. 연인이 내일 꼭 전화할게 라고 말하고 잊어버린다면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어떨까요? 결국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흔들립니다.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약속을 쉽게 잊는 사람은 결국 거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기회도 함께 떠난다. 인생에서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막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사람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에서 등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위기의 파도 속에서 끝까지 당신과 함께 노를 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작은 균열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유형, 바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울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 곁에서 당신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폭풍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감정의 파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를 안에서 뒤흔듭니다.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응원하다가 내일은 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 긴장해야 하고 한순간의 농담조차 칼날처럼 되돌아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작은 오해나 사소한 실패가 생기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결정을 미루거나 번복했습니다. 그 결과 단단히 쌓아 올린 신뢰와 계약은 몇 마디 감정적인 말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결코 선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의 무대다. 공포와 분노에 휘둘리면 무대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차분히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은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곁에 있는 간절에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 나무처럼 뿌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람 한 줄기에 흔들리다 부러지는 갈대입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함께 있을수록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위로가 필요하다 여겨도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마음은 지치고 결국 자신도 같은 불안에 감염됩니다. 심리학은 이를 정서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지언 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의 불안은 곁에 있는 사람의 심장박동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과 차분함을 지닌 사람을 모두 봐왔습니다. 차분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고요한 호수처럼 중심을 지킵니다. 그 고요함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결국 더 큰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드라마틱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곁의 모든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는 치명적입니다. 위기의 순간 감정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으면 그 여파는 돈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내일 폭풍이 닥쳤을 때 함께 닻을 내리고 버틸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뛰어내려 당신을 홀로 남길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불안정한 감정은 결국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인생의 나침반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더 치명적입니다. 필요할 때만 곁에 있다가 이용할 것이 사라지면 바람처럼 떠나는 사람. 그들은 겉으로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발판 삼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웃으며 다가오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3번, 4번 반복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젊은 시절 작은 거래처와 일하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는 따뜻한 인사와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자 곧장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잊힌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인간관계란 이익으로만 엮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신뢰로 사귀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는 실제로 큰 손해를 보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진 것이 사라지면 바람처럼 떠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도구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삶의 은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같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익만을 쫓는 관계는 봄날의 벚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바람이 불면 흔적 없이 흩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오래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의 창업 세대 역시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협력 관계는 돈보다도 신뢰로 지켜졌습니다. 덕분에 위기 때도 함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당이 이익만 쫓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도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곁에 있습니까? 성공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과 같고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뿌리와 같다. 바람은 쉽게 사라지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당신을 붙잡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익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뿐입니다. 결국 그 발판은 무너지고 그 파편은 당신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이야기는 더 은밀한 독입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남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 빛을 가리려 하는 사람. 그들의 눈빛은 조용히 번지는 독처럼 당신의 미래까지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게 번지는 독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투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눈빛 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기보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렇겠지 라고 빈정거리는 사람. 그들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속마음은 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순간 자신도 함께 가라앉는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삼성의 이건희 역시 질투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성취를 배워라. 그것이 당신의 성장 자양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경쟁사의 성공을 연구하고 그것을 삼성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가 강한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자신의 부족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감은 곧 불평으로 바뀌고 불평은 결국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나요? 아니면 은근히 비아냥대고 작은 상처를 남기나요? 사람은 처음엔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자라지만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어떤 이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자극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운이 좋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했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찬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질투로 당신의 빛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더 크게 반사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명언처럼 기억하십시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복을 비웃으며 당신의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미래까지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독입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 결국 당신의 의지와 희망까지 마비시킵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하소연 같아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까지 앗아갑니다. 저는 젊은 시절 늘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을 곁에 둔 적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늘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불평은 끝이 없었고 그 말은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우리만 이런 상황이냐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같은 상황에서도 한번 부딪혀 보자, 해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불평하는 직원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도전하는 직원은 끝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 대신 도전을 선택하라. 원망 대신 실행을 선택하라.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봤어 라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동력이 현저히 낮고 기회를 잡을 확률도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야를 좁혀 희망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늘 가능성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늘 불가능을 말하나요? 그 차이는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동정심으로 들어주다가도 어느새 당신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미 불평은 당신의 언어가 되고 삶은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가볍지만 그 가벼움이 삶을 무너뜨린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키운다. 차이는 단순하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귀를, 마음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룰 유형은 더욱 위험합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 즉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끝없는 요구는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소진시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당연함을 무기 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시간을 고맙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받아들이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그런 유형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 도와주면 그녀는 당신이니까 해주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없었고 다음엔 더 큰 요구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샘과 같습니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을 때는 곧 고갈됩니다. 고갈된 마음에서는 더 이상 사랑도, 신뢰도, 헌신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권리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면 권리는 자연히 따라온다. 그런데 당연히 받으려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요구만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없는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책임 대신 권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 차이는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키워주는가, 갉아먹는가의 차이입니다. 삼성의 이건희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지만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는 관계는 아무리 작아도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당신을 소진시키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룰 유형은 또 다른 치명적인 독입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 공이라 하고 일이 틀어지면 곧바로 남 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결국 구멍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 말하고 일이 어그러지면 곧장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모든 짐을 내가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젊은 시절 어떤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는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실패를 내 몫으로 끌어안는 순간에만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키운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빚과 실패를 떠안았지만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고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직원은 위기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직원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순간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손을 털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삼성의 이병철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도망만 다닌다. 도망치는 습관은 곧 인생의 패턴이 됩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 곁에 있다면 결국 당신까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는 것과 같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결국 함께 침몰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설령 파도가 거세도 배는 끝내 버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습관은 결국 당신의 삶까지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더 교묘하고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말을 무기 삼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베고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삶을 조용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 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늘 비아냥과 조롱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더 잘하는데 왜 너는 그래? 웃으며 던진 말 같지만 그 말은 칼날이 되어 곁에 있는 사람의 자신감을 베어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독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조롱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비난은 오히려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곁에서 들리는 비아냥은 심장 깊숙이 스며들어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결국 그 말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도전할 힘을 앗아갑니다. 반대로 진정한 동반자는 다릅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단 한마디의 격려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저는 제 사업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한 동료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은 돈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도 말했습니다. 말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다. 독설은 독을 뿌리고 격려는 꽃을 피웁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유형은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저 집 남편은 더 잘 나간다더라. 그 사람은 벌써 집을 2채나 샀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 말은 집안의 기둥을 썩게 만듭니다. 비교는 만족을 없애고 불만을 키우며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싸워라. 이 철학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자기와의 싸움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비교하는 습관은 행복을 4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족감은 곧 불만이 되고 불만은 결국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말합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함께 가는 길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 차이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로 곁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아냥과 비교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결국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인생의 본질로 향합니다. 수많은 독을 피해도 결국 선택의 순간이 남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곁에 누구를 두느냐입니다. 그 최종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세상의 풍파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이익만 따라 움직이는 사람,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조롱과 비교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 모든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시작해 산처럼 큰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어떤 이는 제 삶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살린 건 곁에 누구를 두었는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저는 이 말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는 작은 기회도 금으로 바뀌었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 했을 때는 큰 기회조차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기회도 모두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당신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직업도, 도시도, 심지어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곁에 누구를 둘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은 곧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단단히 세워주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당신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람과 거리를 두는 단호한 선택.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